최근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이든 사과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인 SNS를 통해서 15년 전 일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조카 사건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 의원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외조카죠. 예. 외가 쪽 조카 A 씨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쪽에서 헤어지자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조카 A 씨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모친을 10여 차례씩 잔혹하게 찔러서 살해를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여자친구 부친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서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 살인을 했던 조카 A 씨의 변론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했었다라는 내용인데, 예. 사실 이제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이제 변호사의 직업윤리 관점에서 보면 특별할 것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엊그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 SNS에 글을 올리면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이제 그 글의 일부가 있으면서 좀 논란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중범죄인데,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누구든 변론을 할 수 있고 15년 전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어도 이제 본인이 이런 SNS를 통해서 가볍게 할 얘기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의혹 제기와 비판이거든요. 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변호사의 직업윤리로 보면 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네. 변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가 쪽 사정이 변호사를 뭐 선임하고 어쩌고 할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유일한 변호사인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당시에도 정치를 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걸 맡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차마 집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명색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변론을 안 하는가 해서 맡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윤리 사이에 충돌하는 가운데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사건만 이제 변호를 맡았으면은 우리 진 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뭐 이해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 비슷한 시기 한 1년 뒤에 똑같이 데이트하다가 헤어진 그 여자친구를 그 살해한 사건을 또 그 변호를 맡았고, 그때도 그 심신미약을 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만, 성남 지역에서 이른바 그 조직폭력배라는 분들의 그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노동 전문, 뭐 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당시에 맡았던 변호 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문제 제기와 조카 변론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까지 만나봤습니다.